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다음 주 초쯤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법리상으로 다음 주 초까지 판결을 미루겠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당 활동에 법원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사 쪽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정당의 활동에 가급적이면 법원이 정말 중대한 이런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원의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법원이 정당 활동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로 읽히는 부분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헌 80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당헌 80조를 고치지 않겠다. 절충 아니죠. 이걸 비대위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개딸들이 또 3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없애라라고 하는 민주당의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대위를 수박이다라고 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수박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또 개딸들이죠. 모두 나서서 당헌 80조를 아예 없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코미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당헌 없애버리면 됩니다. 매일 누구 방탄하러, 누구 입맛대로 그렇게 바꾸는 법, 원칙, 뭐하러 있습니까? 당헌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골치 아픈 거. 당헌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게 정당법에 위반이 되니까 당헌하고 민주당은 당헌 없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또 이게 지금 제가 코미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권익위와 선관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익위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못하도록 감사금지법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생각나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자 최광욱 의원이었죠. 검찰총장은 퇴임한 뒤에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지법을 내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없다를 당헌으로 하는 게 맞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윤석열 정부 금지법을 만들면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 해산법 이런 거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 모두 국민들의 조롱거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법을 만들어지지도 않거니와 만들어져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장해찬이었죠.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본부장을 맡았던 장해찬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준석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장해찬의 비판에 대해서 이준석이 반격을 했는데, 제가 장해찬과 이준석의 이 공수를 지켜보면서 이준석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준석과 이준석 측근들의 소위 청년 정치라고 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해찬이 이준석을 비판한 것은 팩트를 갖고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이 장해찬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것은 정치적인 선동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거의 근거 없는 선전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이준석의 진면목이 이 장해찬과의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음 주까지 미루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정수 재판장, 부장판사. 황정수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검토할 부분이 많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그렇게 신중한, 정치적인 후폭풍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재판에 따라서. 신중한 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는 것은 지금 법원이
이 정당 활동, 이 비대위 출범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절차상의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임 전국위를 열고 전국위를 열어서 국민의힘의 가장 대표적인 어느 정당이나 갖고 있는 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결정을 지금 법원이 개입을 해서 어떤 법리를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것인지가 이해가 되질 않고, 두 번째, 개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법원의 판결이 우리 정치 문화에 어느 정도 어떤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실효적으로. 어떤 개선책, 우리 정치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재판부가,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재판부가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또 법원이 적극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줘야 될 이 정치적인 결정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국민들의 여론, 따가운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이 난립한 당헌을 80조를 고치자 말자, 비대위가 절충안을 내려왔는데도 이 부분도 필요 없다. 지금 개딸들이 나서서 모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표로서 공천권이라도 행사해서 버텨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버텨지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당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이렇게 코미디를 연출할 바에는 아예 당헌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당헌해서 민주당은 당헌 없다 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뭐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런 당헌을 뭐하러 만듭니까? 매일 입맛대로 다 바꾸고 그 성추행 문제도 다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그렇게 폭망하고 했는데 매일 그렇게 입맛대로 바꿀 법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출마금지법, 선관위 감사금지법, 권익위 감사금지법, 그런 법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그래도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뭐 상식입니다.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주당은 영원히 국민들의 조롱거리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해찬과 이준석의 이 논쟁, 제가 장해찬의 지적과 이준석의 반발을 한번 소개해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해찬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에 대해서 선당후사라는 이 단어를 갖고 이준석이 내로남불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해 8월에 이준석이 의원들에게 한 말도 바로 선당후사였다. 이준석이 이걸 근본 없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생각이 언제나 이런 식이죠, 태도가. 장해찬은 또 당이 어려울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청년은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준석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가출을 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게 지난해 1월 이야기입니다.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이렇게 단문으로 선거 캠페인을 확 바꾼 것, 획기적인 변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죠. 또 군인들 월급 200만 원 인상,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전 대표와는, 이준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젊은 실무진과 외부 자문그룹의 충원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수용한 결과였다. 이준석처럼 책임을 내팽개치고 떠난 그런 충격요법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거짓말을 했고 이게 이준석 자신의 업적처럼 했거든요. 이준석의 업적이 아니고 이 업적을 이준석이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장해찬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많은 청년 당원들이 있지만
이준석을 물론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당원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장해찬은 근거를 갖고 팩트를 갖고 조목조목 이준석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반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을 보고 찍었는지 장해찬을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것이다. 자신을 보고 찍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이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과 가깝다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권력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조아리라는 것은 장해찬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짚었고, 성상납 증거인멸에 가담을 했던 김철권은 권력에 줄 서는 정치를 하지 말자, 하이에나 같은 정치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장해찬에게 했습니다. 장해찬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이준석과 이준석 측근들이 하고 있는 말, 팩트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겁니다. 장해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많은 청년 당원들이 있는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은 무책임하게 2번이나 가출을 하지 않았느냐. 1월에 그렇게 메시지를 확 바꾸는 것,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준석의 공적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의 공적이 아니었다. 당시에 청년 캠프에서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를 윤석열 후보가 과감하게 채택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이준석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 팩트가 잘못됐다면. 그런데 이준석의 말은 이런 식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를 보고 찍었겠느냐, 장해찬을 보고 찍었겠느냐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치 선동인 겁니다. 지난 대선은 윤석열 후보를 보고 찍었습니다. 또 장해찬보다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이 알려졌죠. 지금 그것과 이 논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준석과 이준석 측근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정치적 선전성동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이준석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 욕설을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근거를 갖고 논쟁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적인 자질, 무식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당원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예의마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권이나 김용태가 권력에 줄 서지 말자, 권력에 아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의가 있다면, 상식이 아니라면 권력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갖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어렵게 만들어낸 정권 교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앞에서 논쟁을 벌일 때는 선전선동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갖고 합리적인 논리를 내세울 때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저러면 코미디밖에는 안 됩니다. 아주 언짢은 코미디입니다. 이준석과 이준석 측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언짢은 코미디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코미디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정치권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그동안의 정치 경험을 보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